꿀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자연에서 시작됩니다. 바람이 꽃을 흔들고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는 어느 순간부터 벌들은 그 작은 날개를 떨며 세상을 채우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스푼 떠올리는 그 달콤한 꿀은 그냥 단맛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과 계절과 바람과 꽃이 함께 만든 아득한 자연의 기록입니다. 꽃은 자신의 향기와 빛깔로 벌을 불러들입니다. 벌들은 그 신호를 느끼고 꽃 속으로 천천히 몸을 기울입니다. 꽃잎이 몸을 감싸고 가느다란 꽃술에서 춤추듯 흘러나오는 달콤한 액체가 벌에게 닿는 순간 아주 작은 우주가 열립니다. 벌은 그 액체를 입에 머금고 다음 꽃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다른 꽃에게로. 끝도 없이 이어지는 여행 속에서 벌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꿀의 재료를 모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꿀 한 방울은 벌 몇 마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리의 벌이 평생 모을 수 있는 꿀은 불과 작은 스푼 하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 작은 몸으로 수천 송이의 꽃을 다녀야만 겨우 몇 방울의 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꽃의 기운은 벌집의 육각형 방 안에서 시간을 지나며 농밀해지고 향이 응축되고 점점 더 깊은 금빛으로 숙성됩니다. 꿀을 손에 올려 햇살 아래에서 바라보면 그 안에는 단순한 색이 아니라 수많은 계절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봄의 따뜻함, 여름의 열기, 가을의 기운까지 모두 꿀 속에 작은 흔적처럼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꿀은 단순히 달콤한 음식이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예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고대인들은 꿀을 신성한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누군가는 꿀을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이라 했고, 또 누군가는 불멸의 상징이라 믿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꿀을 황금보다 귀하게 다루었고, 왕의 무덤에도 함께 묻어두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꿀의 성질은 그들이 꿀을 영혼의 음식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꿀을 신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이라 여겼습니다. 신들이 마셨다는 음료, 엠브로시아의 재료도 꿀이었습니다. 그들은 꿀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몸을 치유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아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렸을 때도, 상처가 났을 때도, 추운 겨울 몸을 데우고 싶을 때도 꿀은 언제나 가까운 치유의 존재였습니다. 중동에서는 꿀로 물을 달게 하고 빵에 발라 먹으며 삶의 고단함을 달래곤 했습니다. 전쟁과 기근, 모래 폭풍과 추위 속에서도 작은 항아리에 담긴 꿀 한 스푼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꿀은 오래전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꿀 한 숟가락이 기력을 되살리고 위장을 보호한다는 믿음은 오랜 세월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인삼과 꿀을 섞어 만든 차는 피로를 달래고 생각을 맑게 해주는 일상의 귀한 자양강장제였습니다. 하지만 꿀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그 단맛이 아니라 벌들의 여정을 떠올릴 때입니다. 작고 연약한 몸으로 세상의 바람과 비를 견디며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는 벌들의 움직임은 그 자체로 자연이 가진 의지의 표현입니다. 벌들은 꽃가루를 옮기며 식물의 생명을 이어주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꿀의 재료를 모읍니다. 즉 꿀은 자연의 생명 순환 속에서 벌과 꽃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산물입니다. 벌집의 육각형 구조는 자연이 만든 가장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아주 작은 공간 안에 최대한 많은 양을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저장 방식보다도 더 견고하고 더 안정적이며 더 아름답습니다. 벌들은 꽃에서 모은 꿀의 재료를 자신의 몸속에서 여러 번 정제합니다. 물기를 날리고 농도를 조절하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며 가장 완벽한 형태로 다듬어냅니다. 마치 장인들이 예술품을 하나 만들 듯
정성과 시간이 들어간 작업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꿀은 벌집 안에서 진득하게 숙성되며 마침내 우리가 아는 금빛 액체가 됩니다. 이처럼 꿀은 자연이 만든 시간의 결정체입니다.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섬세한 과정이 있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벌들의 역할이 있으며 꽃이 주는 향기와 계절의 기운이 모두 스며 있습니다. 우리가 꿀을 입에 머금을 때 입안에 퍼지는 향은 단순한 달콤함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숲의 기운이 느껴지고 바람이 스쳐간 흔적이 느껴지고 수많은 꽃들이 남긴 작은 인사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벌들이 날개를 떨며 지나온 시간까지 모두 향기처럼 스며옵니다. 꿀을 조금만 더 천천히 맛보면 그 안에는 기묘한 깊이가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단맛이 올라오지만 곧이어 꽃의 향기가 뒤를 잇고 먹고 난 후에도 은근한 여운이 오래 남습니다. 그 여운은 마치 햇살 아래에서 천천히 녹아내리는 시간처럼 고요하고 따뜻합니다. 꿀은 지역마다 그 향이 달라집니다. 아카시아 꿀은 부드럽고 맑고, 밤꿀은 깊고 묵직하며, 라벤더 꿀은 향이 오래 머물고, 오렌지 꽃꿀은 상큼한 여운을 남깁니다. 모든 꿀은 같은 색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전혀 다른 계절과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꿀은 자연이 만든 향수라고도 불립니다. 꿀은 문화적으로도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축복의 상징으로 사용되며 또 어떤 곳에서는 결혼식에서 꿀을 나누어 먹어 앞으로의 삶이 달콤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기도 했습니다. 꿀은 새로운 시작, 기쁨, 회복을 상징하는 재료로 오랜 세월 사람들이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꿀은 여전히 특별합니다. 따뜻한 차에 타 마시는 한 스푼의 꿀은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아침을 여는 꿀 한 숟가락은 어떤 영양제보다도 자연스럽게 활력을 줍니다. 입술에 닿는 부드러운 감촉과 목을 타고 흐르는 따스함은 짧은 순간 동안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줍니다. 우리가 쉽게 사는 한 병의 꿀 속에는 수십만 번의 날갯짓이 담겨 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닌 수백 마리의 벌들이 함께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들의 여정, 그들의 노력, 그들의 작은 생명이 만들어낸 선물입니다. 꿀을 바라볼 때 그저 달콤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연이 보내준 편지라고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꽃과 벌이 함께 인사하는 메시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벌들은 다음 시즌의 꿀을 위해 바람과 햇살과 꽃 속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꿀을 마주할 때 그 작은 빛 속에서 몸과 마음 어디에선가 작은 따뜻함이 천천히 퍼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자연이 오래전부터 전해오던 달콤한 인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인사는 오늘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